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금융위 못지않게 지금 열심히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 분야의 행안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크리스님께서 행안부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혹시 행안부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오픈되면은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행안부 사업의 내년도 추진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국민의 공공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는 마이데이터와 연계된 서비스라면은 서류를 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요. 그냥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안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고 있는 이유의 그 근거 법령은 10월 21일에 개정되는 민원처리법에서 10조의 2에 보면은 전송 요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 공동 이용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다른 민원 접수 처리기관한테 데이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법 개정은 12월 9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정보법 시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가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제 그 기반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민간으로 보내는 범위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인 걸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이 가능한 형태로 가는 것이 행안부의 비전이 아닐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행안부 프로젝트는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했을 때는 정보 제공자가 과연 풀어줄까의 관점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보 수신자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걸 길게 봤을 때는 정보 수신자가 자기가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차별, 차별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제가 굉장히 놀라우면서 굉장히 행안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된 이유인데요. 정보 수신자 입장에서 제공하는 API 서버에 데이터를 수신을 하기 위한 그런 API를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지금 구축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보 수신자 입장에서는 예고 없이 국민의 데이터가 한 번에 알 수 없는 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수신용 API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주권을 정확하게 주는 즉 국민이 A에서 B로 보내라고 했을 때는 B는 무조건 받게끔 되는 이런 그 주권 보장의 관점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잠깐 이해를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정보 수신 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에 민간기관 포함? 민간기관 포함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송수신은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간의 상호 약속에 의해서 받아야 할 데이터를 미리 정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이나 의료 쪽이나 지금 대부분의 이 데이터가 오간다라고 봤을 때는 정보 수신자가 요청을 합니다. 정보 제공자한테. 요청을 하면은 정보 제공자가 그 요청에 따라서 응답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을 따르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용기관의 정보 수신자가 제공하는 이 API라는 것은 항상 열어두고 있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배달받을 수 있는 이런 문을 이제 창구를 열어두면은 국민이 정보 제공자한테 가가지고 이용기관한테 보내라고 했을 때는 이용기관은 그거를 무조건 받는, 항상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토콜과는 이제 다른 똑같이 REST API 방식을 활용을 하지만 그 요청 자체에 아예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데이터를 받으라는 요청으로 이제 보내지는 그런 형태의 API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행안부가 아무튼 세계 최초로 그런 것도 네. 고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계 최초이고 해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네. 매우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앞서간다라는 생각. 보유기관들한테 데이터를 어떻게 빼낼까 고민을 세상에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수신기관이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게 받을까를 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 굉장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소 부정적인 얘기 하나.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지금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내는 자, 받는 자. 이게 근데 이 데이터의 흐름에는 당연히 시장이 형성돼 있죠. 법무사분들도 계실 테고, 노무사분들도 계실 테고, 세금 쪽이면 관세자분들도 계실 테고, 세금 처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API를 통해서 데이터가 흐르게 되면은 기관이나 기업인데 내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서류가 이만큼 있고 여기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그 법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 이런 API를 통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반발이 좀 있어요. 협단체 차원에서도 좀 논의가 좀 있는 상태고. 왜냐면 로 데이터가 그대로 흘러버리면 중간에 개입한 여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뭐 행안부도 그렇고 모든 부처들이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해한 기자들의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인데 이게 당장에 자기의 사업과 서비스에 직접적 타격이 오게 된다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많은 관심이 있겠죠. 요거를 잘 조정하는 것도 이제 정부의 좀 역할이라고.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네요. 사실 새로운 산업으로 인해서 또 특정 산업계층이 피해를 보거나 사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를 말씀드렸고, 이제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산업, 사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실 학습이 되어 있고, 또 많이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금융 분야도 이번 4차이 쪽에 이제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계획을 같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 보면은 앞으로의 금융계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내용이 혹시 무엇이 있을지, 혹시 저 회장님부터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데이터 부분 이제 실시를 앞두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테스트를 마치고 실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중요한 부분은 오픈 이후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체 상황 관리가 철저히 통제돼야 되고 모니터링해서 그 과정에서 그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통제하고 지원 방안, 그 다음에 헬프데스크 활용,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이데이터가 금년 말에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공공이나 의료랑 결합이 될 텐데, 이제 금융 부문에서 우선 뭐 잘 진행이 돼야 되겠고, 대신 금융 부문에서도 마이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그 어떤 서비스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거래하고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또 공공부문이나 의료부문과 결합된 서비스들이 나와야 계속 마이데이터의 어떤 그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합동발표에서 이미 발표가 된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마이데이터에 참여한 신생기업도 기존 사업자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장 방향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금 보안에 대한 투자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쨌든 활용해가지고 베네핏을 준다고 하면은 그걸 활용해갖고 이제 이익을 내는 기업들도 고객한테 뭔가의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뭐 단순하게 뭐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적립을 일부 해준다든지 정도의 유인책밖에 없는데 그거보다는 고객이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베네핏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줘야 되는 게 문제지 단순히 마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너의 생활이 편해질 거야라는 메시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맞습니다.
우리 마이데이터 TF도 구성되어서 제공 정보 범위도 계속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들 갖고 있긴 한데, 뭐 최근에는 그 은행권의 이제 적요 부분, 적요 내용을 오픈해야 되는 것들이 또 이슈이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제공 정보 범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간에도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도 모든 플레이어들이 형평성이 조금 맞아야 될 텐데, 금융권에서는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 갈등들을 봉합하면서 정책을 좀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다음은 의료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의료 마이데이터 영역에서도 의료법 제21조 5항을 개정해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전자적으로 또 의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의료 쪽에서는 의료 데이터를 제3자 전송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개인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자료 전송 요구권이 신설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로 인하여서 의료 쪽에서 정보 주체인 환자 요청이 있을 시에 의료 데이터를 제3자, 즉 의료기관이 타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의료법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도 이렇게 의료 데이터의 제3자간 전송이 가능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사실 의료 데이터가 가장 활발하게 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이터이긴 한데, 의료법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으로 인하여서 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2010년도부터 헬스케어 쪽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활성화가 그때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법이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 개정 없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는 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나온 외신 보니까 구글이 헬스케어 사업부를 폐지를 했어요. 그만큼 이 의료 서비스라는 영역 네. 자체가 네. 되게 고차원적이고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놓고 시작하지 않는 한은 계속 공인선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의료는 좀 갈 길이 그래도 아직도 멀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네. 각 이해 당사자들이 좀 서로 접을 건 접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강력한, 이것도 규제 산업이잖아요. 사실. 규제 산업을 풀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하고는 달라서 뭐 같은 이제 뭐 의사분들도 라이선스를 받아보고 의사분을 하시고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아 하지만은 그 정부의 그 쉽게 말해서 뭐 입김이라고 할까요? 의료 시장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제 전 영역이죠. 특히 금융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 부분에서도 오픈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의료 쪽은 저도 법을 잘 몰라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많은 어떤 그 분야에서 데이터 주권이 강조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주권을 넘어서 의료 쪽의 데이터라고 그러면 본인의 그 건강권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건강권을 위해서 본인이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시스템적으로 되거나 뭐 어느 정도 어떤 그 여건만 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프라인에서도 본인이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전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API를 개발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됐는데 국민의 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임을 고려해서 좀 그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권리,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의료에 관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의료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 지식이나 의료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기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저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인하여서 그런 데이터들은 개인이 제공받고 그 데이터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병의원 관계자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금융, 공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전송 및 활용이 사실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과 공공 중심이었다면 타 산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세부 추진 계획에 이제 이종 산업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증이나 또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또 전송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 기준 마련, 또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 구축 및 각 분야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 정보 제공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또 전문기관 진입 규제를 최소화하고 또 분야별 전문기관에 대한 상호 인정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금융권 내에서만 봐도 여러 이해 당사자 간에 사실 그 본인의 이권에 관련된 주장과 논의가 좀 많았고 또 여러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 제가 보아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을 보면은 여러 부처가 지금 관여가 되어 있고 사실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은 현재 그렇게 듭니다. 근데 우선 그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하게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먼저 제공되고 그것들이 뭔지 좀 알면은 먼저 그런 부분 위주로 여러 부처가 서로 합의된 결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 입장에서 정말 이용할 것 같은 서비스, 그래서 여러 많은 산업 분야를 한꺼번에 바라볼 게 아니라 우선 이 분야부터는 먼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이 일을 먼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는 걸로 저희 오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혹시 회장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들 각 기관에서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본 기능에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결합해서 해야 그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다른 영역의 데이터, 특히 의료 데이터, 뭐 보험 관련, 그다음에 건강 관련, 그리고 공공 어떤 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고 기존 서비스하고 결합이 돼야 실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일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실제로 기존 업무에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결합돼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플레이어가 있죠. 거기서 굉장히 창의적인 서비스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정말로 기발한 어떤 서비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었을 때 그걸 킬러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 킬러 서비스들이 다른 쪽에서 쉽게 카피해서 쓸 수 없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이데이터 종합발전 계획을 보면요, 이제 0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이제 4단계가 전 산업, 전 분야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5단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단계는 뭐냐면 지금 세계 1위를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 1위가 되고 나면은 세계로 확산하는 단계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5단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4단계에서 5단계로 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대한 인지도가 이제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적용을 하고 또 이제 글로벌 표준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이 앞서가지고 리딩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딱 인증, 본인 인증의 기술, 그리고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모든 로그가 다 증적이 나와야 됩니다. 증적이 남아야 이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만은 어떤 산업 분야에든 불문하고 똑같이 필요한 세 가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표준화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데이터가 우리나라 처음 소개됐을 때 우스갯소리를 나왔던 게 이미 우리 데이터는 공공재인데 왜 마이데이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인증 등 세 가지 이제 보안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토대가 되어야 될 게 내 데이터가 안전해야 된다. 자기의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보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새로 뭐 클렌징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뭐 스팸이라든지 피싱, 온갖 피싱 상해들이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적어도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확고한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토대 위에서 좀 쌓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개인정보위가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몇 군데 물어봤어요. 네. 혹시 뭐 불가능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 물어봤는데 지금 금융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본인가를 이제 50여 개 업체들한테 내줬잖아요. 거기에 하면서 이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기업 수를 50여 개를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 50여 개로 시작을 하니까 동의할 수 있는 기업도 50개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마이데이터가 좀 범부처럼 활용이 될 거라면 금융위가 이런 걸 결정하지 말고 개보위로 돌려서 전 산업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기업의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차리가 발표했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내용을 근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참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마이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 영역이긴 하지만 또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사실 이것들이 마지막에 크리스님 말씀하셨지만은 인증, 권한관리, 로고 증정 이것들이 글로벌하게 저희가 그 마이데이터를 저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꼭 저희가 갖춰야 할 기술 요소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저희 그 나눴던 간담회 내용을 통하여서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도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사실 아직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되어서 진짜 개인의 데이터를 잘 보호하면서도 활용하여서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